경험하면서 하나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됐다라는 생각. 예, 그래서 언제나 초보였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냈던 책을 한번 보시면은 책에 가장 먼저 뭐가 돼 있냐면은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게 이제 첫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장이 첫 번째 챕터가 괜찮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인데 우리 아이가 조금 성적이 좋고 뭔가 뛰어난 것들을 발견하면요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뛰어난 것 같고 아니면은 조금 더 처지게 되면은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은 우리가 둘째를 홈스쿨을 하는데 첫째는 홈스쿨을 해서 잘 키웠어요. 근데 둘째를 홈스쿨을 하는데 둘째가 중학교 1학년 나이 때 2학년 1년 동안 홈스쿨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머리 스타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길어졌습니다. 네가 그러면 되겠어? 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 닮았던 우리 아들이 부처님을 닮아왔어요. 머리를 팍팍 깎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마다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되뇌었던 주문처럼 되뇌었던 기도처럼 되뇌었던 말이 뭐냐면은 괜찮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도 왜 부모님들이 힘들어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감정적인 느낌인 거죠. 감정이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돼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를 못해서 내가 지원해주지 못해서 내가 더욱더 좋은 그 어떤 가정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이런 마음들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다 처음인 거예요. 다 처음이에요. 부모 된 것도 처음이고 첫째 아이에게도 처음이고 둘째 아이에게도 처음이고 셋째 아이에게도 처음이에요. 셋째 아이는요. 저희가 결혼한 지 십몇 년, 10년 지나서 셋째 아이를 낳기 때문에 모든 게 용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둘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셋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결핍, 요구가 달라요. 그래서 셋째 아이에게는 또 새로운 부모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세상에 부모 노릇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부모 노릇의 박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초보입니다.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서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 게 아니야. 그럼 뭐를 믿어? 그러면 나는 네 안에 예수님을 믿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를 기다려준 거야. 그리고 기다려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처음에는 부모님이 그렇게 수치심이라든가 그 자괴감을 갖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가정에서는 또 초보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제가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속도 중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아이들이 왜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청소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청년들도 있을 텐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부모로서 깨달은 거는 뭐냐면은 기다려주기입니다. 기다려주기.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기다릴 수 있어요? 믿는 거죠. 아이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예수께서 분명히 내 아이 안에서 무언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세상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에 꽃이 몇 월에 펴야지 정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청년들도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4월이요, 5월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꽃은 자기가 피는 시기에 피면 됩니다. 겨울에 피는 놈도 있고요. 봄에 피는 놈도 있고 여름에 피는 놈도 있고 겨울에 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정상입니다. 조금 늦게 피는 아이가 있어도 기다려줘야 되고요. 조금 일찍 폈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과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 그러한 속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거가 뭐냐면은 표준화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비슷한 수준으로 와야 된다는 표준화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단계,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를 해버렸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뭐를 알아야 되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뭐를 알아야 되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미분적분을 알아야 되고 우리 때는 미분적분을 다 했었거든요. 정확히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속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럴 때 부모의 역할은 뭘까?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정원사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정원사는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정원에 들어온 꽃이 있어요. 그 정원에 들어온 꽃이 있다면 그 꽃이 물을 좋아하는 꽃인지 햇볕을 좋아하는 꽃인지 아니면 구름을 좋아하는 꽃인지 그늘을 좋아하는 꽃인지 먼저 잘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햇볕을 좋아하는 아이면 햇볕을 좋아하는 햇볕이 많이 드는 곳에 갖다 놔야 되는 거고 물을 좋아하는 아이면 샘물 옆에다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정원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아이들에 맞는 그 아이들의 시간에 맞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거기다가 그 아이들을 인도해 주는 일, 이게 부모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정원에 햇볕이 누구 겁니까? 햇볕이 하나님 거예요. 바람은 누구 겁니까? 바람도 하나님 거예요. 물은 누구 겁니까? 물도 하나님 거예요. 땅도 하나님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원사는 잘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정원사는 정원에 들어온 꽃들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한 우리가 청소년 사역자로서의 멘토로서 또 코치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원하고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런 일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이게 옳아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회에서는 꼰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우리가 저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왜 꼰대가 됐을까? 예,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옳고 그름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근데 학생들을 만나고 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아이의 성장에 유익한 게 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유익의 문제에서 아이들을 키우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 부정적인 감성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이제 책의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분노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 아까 얘기했던 뭐 수치심이라든가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로서 아니면 청년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인간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가 척추형 인간이고요. 하나는 심장형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같이 올드보이들은요, 심장형보다는 척추형 인간이에요. 척추형 인간은 뭐냐면은 버텨내는 거예요. 사역이 있고 의리로 사는 거죠. 버텨내는 게 우리 X세대, 이 아버지 세대, 50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우리 선배들은 더 했고요. 근데 지금 MZ세대, 우리 청년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심장형 인간이라고 그래요. 심장이 발달했어요. 근데 우리 척추형 인간들은 심장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너무나 자기의 어떤 마음을 나타내지도 않고 그냥 버티기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MZ세대는 척추가 없다 보니까 꼿꼿하게 서서 뭔가를 버티고 이겨낼 힘이 없다 보니까 잘못하면 오징어가 된다는 거예요. 심장만 있는 오징어.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만들어야 된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척추형 부모면요 너무 엄하게 돼요. 또 심장형 부모는요 너무나 이 친근함은 있지만 버티고 또 믿어줄 만한 부모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요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이냐, 이런 메타포를 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제가 이 집필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그 안에 힌트들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키웠던 방식이 옳다, 뭐 저처럼 애를 키워라, 타이거맘이 좋다, 헬리콥터맘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은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원리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다 달라요. 제가 세 아이를 키워봤더니 첫째 아이에게 필요한 방법이 있고 둘째 아이에게 필요한 방법이 있고 셋째 아이에게 필요한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유익한 방법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셋째 아이, 둘째 아이, 첫째 아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죠.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뭐 그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예.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가면서 부모님도 위로하고 우리 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성장의 원리로 풀어쓴 말랑말랑한 교육학. 이게 이 제목이 어쩌다 부모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가정이 좀 더 건강해졌으면 저는 지필한 어떤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